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1일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요일을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뜨거워집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길 빌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충분한 잠이죠. 잠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이 좀 부족하시고 몸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흑삼전탕으로 몸을 든든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무척 약했기 때문에 제가 7살에 결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골골해서 제가 운동에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고, 몸이 굉장히 약한데 그래서 수많은 보약을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진짜 많은 보약을 먹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보약을 제가 하나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패가 돌아갔죠. 그래서 오늘 그 반등이 많았어요. 역시나 그 러셀 2000 지수가 그 고점 대비 10%나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대로 된 조정이었다. 러셀 기준으로만 보면 딴 데는 물론 적었지만, 그래서 역시나 반등이 세게 나왔고 러셀 2000은 3%, 미국의 소형주는 무려 3%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줬으면 이 다음번 랠리가 조금 길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하면 랠리가 또 이렇게 호쾌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또 올라가다가 힘들어하고 이런 흐름들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증시각도 TV 아침 시황은 명품 시황입니다. 한국의 최고 시황이고 투자자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드리고 제시해 드리는 최대한 근사치의 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감히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표면적인 흐름보다 근본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보셔야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거실을 우리가 왜 봅니까? 이 탑 라인을 왜 보나요? 조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하고 마음이 훌쩍 이렇게 바뀌면 투자 시장에서 좋은 결과 내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 심리를 강하게 하는 게 투자 세계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여러분의 단단한 심리를 세워드리고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증언을 하고 계시죠.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옛날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들으시면 한 1, 2개월 지나면 살짝 들리고, 3, 4개월 지나면 귀가 트이고, 6개월 지나면 알아듣겠고, 1년이 지나면 대답을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잘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아예 모르던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은 정말 쉽다는 거. 저도 제가 나보다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거 여기보다 더 쉬운 데 없다. 그러니까 계속 잘 머물러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한국의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증시 많이 올랐으니까 1%대 중반 오르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주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니까 일단 몇 가지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할게요. 달러 가격이 유로화 대비로 올라서 플러스가 난 걸로 보입니다. 달러 지수가 또 오른 걸로 나오는데, 그러나 여타 통화로는 약세입니다. 특별히 엔화 대비로는 상당히 약세를 나타냈고, 한국 통화나 이런 여타 통화 대비로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서 조금 물려났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채권 가격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채권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과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진짜 과하게 1.2까지 깨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내가 1년에 1.2% 언더로 받아도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 경제도 근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인간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건 내에 있는 거니까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프 베조스가 우주여행 성공했다고 합니다. 100km 상공까지 갔다고 하죠. 이게 진짜 사람이 둥둥 뜨는 정도 수준까지 가는 진짜 첫 번째 그 우주여행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평생의 한을 이루었다는 식으로 다 가장 기쁜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이로 인해서 우주여행 테마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시간은 실질적인 이것과 시간차는 꽤 될 것이다 라는 거 또 염두에 두시고요. 그 채권 시장은 지나친 강세였기 때문에 여기서 약세로 좀 일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얘기니까 그냥 핵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네. 코로나 때문이라는가요? 네. 네. 그 촉발은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이 상황들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촉발을 했습니다만 그 배경은 다른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생산성 혁명. 엑셀을 제가 예로 들죠. 엑셀에서 작업하는 수많은 예를 들어 재무 관련들 일을 한다면 저희 업종에서 옛날에는 이걸 손으로 썼다면 20-30명이 해야 되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반나절도 안 돼서 끝내요. 이 쓰는 거에 시간 걸리는 거 외에 계산은 1도 걸리지 않는, 옛날 주파를 튕기면서 했을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생산성 혁명 그리고 효율이 극대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네, 단위당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단위당 가격이 떨어지면 총합의 매출은 어떻게 된다? 그것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떨어지고 총합에 떨어지는 건 뭐냐면 경기의 총생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총생산량이 금액으로 표시한. 왜냐하면 10,000원으로 하던 거 1,000원으로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한다? GDP가 떨어지는 건 디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플레이 요소가 계속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인플레이션하고 옛날에는 동행했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근데 지금은 동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2000년 IT 버블 터질 때 IT 혁명이 올 것이다 했던 게 10년이 지나는 그 시점 즈음부터, 그러니까 한 7, 8년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발현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훨씬 더 강화되었으니까 10년이 못 지난 시점에 2000년의 버블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많은 걸 생산했는데 비용은 덜 들더라는 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 환경이 온 거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형성했던 것들이 저금리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저금리 상황을 마련하기 전에 그 앞단의 저금리, 그러니까 2005년, 6년의 저금리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가지고 왔고, 자산시장의 버블이 생산성 혁명과 거치면서 더 많은 버블을 만들어 와서 그 버블 붕괴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도덕적 해이 등이 합쳐지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금리를 깔아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디플레이션 상황들이 이 저금리를 못 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들이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10년도 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금리로 안 되니까 양적 완화까지 한 것이고, 일부 테이퍼링만 하다가 또다시 이번에 한 번 더 터진 거고, 코로나로 더 터져서 저금리를 풀 수 없는 상황들이고 지속되는 환경인데요. 여기서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자산시장의 버블이 대표적인 그것인데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상당히 비쌉니다. 냉정하게 버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금리 대비로 보면 버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금리는 게임의 룰입니다. 제가 이제 그 educast.com의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했죠. 돈은 무엇이고 달러란 무엇이고 금리는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20만 원도 안 하는 그 강연을 한번 듣고 나시면
시장의 탑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런 게 세상이구나, 세상의 한 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그 바탕을 깔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저의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찌되었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상황들은 뭐냐면 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됐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상황들이 한 10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그것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고정이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금리,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저금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그 금리 하락이 40년째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 1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이 저금리가 영원히 풀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금리 올라가는 거에 적응된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금리 올라갈 걸 계산을 안 해놓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지금 M&A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고공행진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 그냥 개인 하나입니다만 제가 지금 따로 떨어져서 각도기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차려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저 주식회사 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고 제가 괜찮게 잘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한번 해주세요 하면 돈이 얼마나 모일까요? 아, 저의 과거의 경력은 요로 하고요. 저의 과거 그 운용 수익률은 요로 합니다. 그리고 요런 정도로 시장을 상회했고요. 요런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저 각도기 주식회사 만들어서 저한테 투자 한번 해보세요 하면 돈이 얼마나 모일까요? 돈이 조금 모일걸요? 옛날 같았으면 한 10년 전 같았으면 뭔데 저 듣보자 미친 거 아니야? 미친놈, 아이고 XX 하네,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건데 지금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금도 많은데 투자할 때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웬만큼 그럴싸? 오케이, 이렇게 돼. 그럴싸? 오케이,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길어졌는데 설명이 채권 시장의 강세는 이러한 10년간의 기조가 반영이 안 된 것이냐 하는 점이에요. 인간의 두뇌는 어떤 상황들이 한 번, 두 번 가면 다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두뇌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습관적으로 두뇌는 습관에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두뇌가. 그래서 사실 투자할 때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인간의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습관의 힘 이런 거, 그 다음에 factfulness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되어지게, 그래서 두뇌의 효율화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미래도 일어날 거라고 두뇌는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현실은,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그러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저금리가 영원할 거라고 고정해야 하면서 사업을 꾸렸던 사람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당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그 저금리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얼마를 더 갈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갈 것으로 보여지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너무 쫄지 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6개월에서 1년은 더 갈 터이니, 자, 그러면 6개월, 1년 뒤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전 세계가 재앙이 닥치느냐? 그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돈 잘 버는 기업과 사업에 확장되는 기업은 계속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저금리 기조로 세팅 값을 정해놓은 한계 기업들은 바로 어려워지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잘 마친 기념으로 시장 오늘 하루 뭐가 어땠습니다 이거보다는 근본적인 조류에 대한 약간 수업식에, 원래 이게 토요일 날 하는 건데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는 점차 험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 돌파 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는 약간 수축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감염자가 증가하자 일상 복귀 선언 한 달 만에 다시 방역 규제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9월 초로 잡았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기를 한 달 이상 늦추기로 했고요. 코스트코도 26일부터 하려고 했던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영업시간을 다시 그냥 원상으로 일단 유지하기로, 현재의 상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를 누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 딴 데서 본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네. 돌멩이를 석탄으로 알고 돌멩이에다 불을 붙이려고 하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죠. 석탄에 불을 붙여야 불이 붙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표는 6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6.3% 늘어난 연율 164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와, 전월 대비 6.3 미쳤어. 그런데 의외로 착공 실적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5.1% 감소한 연율 159만 채라고 합니다. 지금 목재 가격이 워낙 미국에서 올라서 과연 집을 제대로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냐는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착공은 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거보다는 좀 줄지 않겠느냐. 금액들이 많이 올라서 재료값이. JP모건이 S&P 500 목표치를 기존 4,400에서 4,600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은 4,323이죠. 70포인트만 오르면 되는데 오늘 하루에 64포인트 올랐으니 4,400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틀리기 전에 올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은행, 투자은행이고 뭐 100년의 전통이고 해도 이게 진짜 주식시장 매력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난다긴다 똑똑하다는 놈들도 여기 와서 팡팡 깨져요. IQ가 200이 와도 팡팡 깨져요.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아시잖아요. 천재들이 모였어요. 그럼 망했잖아요. 물론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가진 천재들이 모인 데는 성공하긴 했죠. 왜? 우린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재들도 틀리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뛰어난 IQ가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직한 소고름이,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과 중요한 기본적인 흐름들에 대한 적절하게 흔들리지 않는 조망 시각,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7월 21일 수요일 미국 마감 시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고 덕분에 서로 간에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